어, 제가 맡은 부분은 우리 몸의 면역 건강이고요. 면역 건강을 지키기 위한 파마넥스 특공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특수부대가 바로 이 면역인데요. 이 면역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순서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면역 지키는 파마넥스 특공대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첫 번째, 면역이란 무엇일까?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초,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기초 바닥 공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라이프팩이거든요. 이 라이프팩을 전달해 드리고, 이 사람들마다의 상태에 맞추어서 맞춤 면역을 전달을 하는 게 이제 레이시맥스와 티그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균이 침입하는 것을 철통 방어하는 유스스펜 3까지 이 챕터로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 면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해요. 인체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바로 면역이라고 합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바이러스, 세균들이 침입을 하게 되면은요, 처음에 초도 방어막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초도 방어가 실패를 하게 되면 세포가 감염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 세포가 감염이 되면서부터 우리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선천 면역이 있는데요. 네. 이 대식세포라고 해요. 이름 그대로 이 커다란 입을 가지고 딱딱 잡아먹는 세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왜 파출소 있잖아요. 파출소에 보면은 경찰관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찰을 하시잖아요. 그 역할에 해당하는 것이 선천면역 대식세포이고요. 병원군과 이제 손상세포를 감지하고 이렇게 잡아먹는 역할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원래 있던 아이랑 다르다 싶으면 수상해 보이는 것을 다 먹어치우는 게 바로 이 대식세포입니다. 그리고 이 대식세포가 이렇게 먹어치우고 나서도 남아있는 바이러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출동하는 게 바로 NK세포입니다. 자연 살해세포라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우리가 타고나는 선천 면역이에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라든지,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암세포라든지,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발견을 하면은 이 NK세포가 딱 출동을 해서 발견하는 즉시 살상하는 타고난 킬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NK세포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바이러스들을 탁탁탁 죽인 다음에 후천 면역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NK세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 두 친구들이 모두 처리를 한 다음에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T세포입니다. T세포는 총 네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킬러 세포가 이제 이 T세포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세포를 기억을 하는 기억세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헬퍼 세포가 들어가고, 조절을 해주는 조절 세포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백혈병 같은 경우에 이 헬퍼 T세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헬퍼 역할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은 미리 우리가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을 맞아가면서 항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역할들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을 분비를 해주는데요. 세포들 간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저기 나쁜 놈이 들어왔어. 앞에서 아이들의 NK세포가 죽였는데 그래도 남아있어. 너희들이 출동을 해야 돼. 이런 명령들을 하는 지휘자 같은 역할이고, 바꾸어 말하면 우리 세포 단톡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카톡으로 탁탁탁 역할을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이토카인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으면 면역이 엉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움직이는 우리 이 면역 세포계의 정예부대다, 특공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 맡은 역할이 탁탁탁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들을 처리하고 나면은요, 기억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억을 해서 바이러스를 공격할 항체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이 B세포에 해당을 합니다. 간단하게 찝어봤는데 기억나시나요? 대식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NK세포가 이제 킬러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식세포가 정찰을 하고 NK세포가 킬러 역할을 하면서 죽여나가죠. 그럼에도 남아있는 아이들은 T세포가 들어와서 정예부대가 활동을 해서 세포 전체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는 거고, 그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서 항체를 생산해내는 게 B세포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면역을 균형을 맞추고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과정을 위해서 파마넥스 특공대는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사실 치료제는 항산화제라고 해요. 음식 잘 먹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지금은 이 말을 하기에는 너무 세월이 많이 지났죠. 음식에는 더 이상 충분한 영양소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능식품을 섭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라이프팩은요, 내 알에 담긴 생명 주머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침에 네 캡슐, 저녁에 네 캡슐을 먹는데 이 네 알에 정말 어마어마어마한 수많은 것들이 꼭꼭꼭 눌러 담아져 들어가 있는 이름 그대로 라이프팩 생명 주머니입니다. 이 안에는 13가지의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그리고 5가지 식물 유래, 이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는데요.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연구를 해서 세상에 출시한 제품이 라이프팩이에요. 그리고 그 10년이란 세월 동안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항산화,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항산화 성분에 대한 논문만 20만 편을 검토를 했고요. 그 외에 미네랄, 부원료, 이런 것들의 원료에 대한 논문만 80만 편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편을 검토하면서 실험을 해서 이 완벽한 밸런스를 맞추어내는 이 과정이 10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점이 세계 최초로 3대 의료 보건 기관을 동시에 통과를 했는데요. 바로 이 장표입니다. 이 장표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컨슈머 랩과 NSF, BSCG 두 개를 동시에 통과를 했습니다. 컨슈머 랩은 무엇이냐면 83종류의 금지 약물, 뭐 독성 성분, 중금속 성분을 검사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안전하다라고 요거 하나만 통과해도 엄청나죠. 그런데 플러스 NSF라고 해서 미국 위생협회, 건강기능식품에서 이 미국 표준협회에 인정을 받은 유일한 인증기관인데요. 표시 함량과 실제로 들어가 있는 실제 함량이 같은지를 검사를 하고 플러스 272개의 금지 약물을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유스 스펜스리 같은 경우에도 이 NSF를 통과해서 스포츠 인증을 받았죠. 도핑 테스트에 이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BSCG라고 해서 금지 성분 통제 기관으로 에피드리 같은 자극제, 뭐 스테로이드제 이런 물질이 없는지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몸에 안 좋은 것들은 1도 넣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중첩되어서 모두가 크로스 체크를 해서 나왔기 때문에 라이프팩은 1997년 12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특수영양식품 부문 후원 제품이 아니라 공식 공급 제품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컨슈머랩과 NSF, BSCG 같은 경우에 모두가 도핑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안전한 몸에 나쁜 역할을 주는 모든 기능을 다 걸러내는 과정들을 우리가 라이프팩이 동시에 통과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한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섭취를 한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선정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1999년도에 미국 이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로 이미 파마넥스가 선정이 됐었거든요. 이 두 번만 하더라도 너무 놀라운데요.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2000년, 2002년, 2004년도에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로도 연달아서 뉴스킨 엔터프라이즈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회사의 위상과 더불어서 이 제품에 대한 품질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라이프팩을 짧게 살펴봤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장 몸에 좋은 걸 챙겨 먹는 사람들이 누굴까? 국가대표가 아닐까? 그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공식 공급 제품으로 먹었던 너무 오래된 수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널리 알려진 제품이 바로 라이프팩이야 라고 소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맞춤 면역이에요. 사람마다 이런 기초 바닥 공사를 한 다음에 나는 면역의 균형이 좀 더 깨져 있어. 나는 염증 지수가 좀 더 높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게 알려드릴 수 있는 제품 바로 레이시맥스와 티그린입니다. 레이시맥스를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T세포를 다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제 면역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선천 면역은 타고나는 것이고 후천 면역은 우리가 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후천 면역에서 T세포가 하는 역할들이 되게 다양했잖아요. 면역 세포계 정예 부대라고 했고 세포 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하는 건데 이 사이토카인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레이시맥스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면역을 다 높이는 것이 아니라요.
자가 면역 질환자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높이면 안 되거든요. 면역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 면역의 균형 하면 여러분들은 레이시맥스 5글자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영지버섯이 이 면역 균형 맞추는데 워낙 유명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이 재료인데 한 62종 정도가 있다라고 해요. 그 62종 중에서 가장 유효 성분이 높은 붉은색 영지버섯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영지버섯은 그 주요한 성분이 포자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너무 딱딱해서 추출하는 것이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자실체에서 이 성분들을 많이 이 포집을 해서 뭐 한약으로 만든다든지 영양제로 만든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파마넥스는 정말 실제로 기능을 하는 성분이 포자에 있으니까 이 포자에서 추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한 공법이 포자 파괴 공법입니다. 이 포자 파괴 공법을 통해서 자실체가 아닌 포자에서 유효 성분을 쏙 추출을 해 가고 있고요. 그 유효 성분을 3단계로 추출을 합니다. 1단계는 트리토펜을 농축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 단계에서 알레르기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 그리고 항염증 작용을 높이고요. 더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조절해주게 됩니다. 이 트리토펜을 농축을 하면서요. 2번째로는 다당체를 농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 거치게 되면은요,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향상을 하게 되고요. 우리 왜 이런 영양제나 한약 같은 거 먹었을 때 간 기능이 이게 좀 밸런스가 깨져서 오버되는 것들을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간 기능을 딱 맞추어서 강화시켜줍니다. 레시맥스가. 그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주기 때문에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레시맥스가 되게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알짜배기, 진짜로 역할을 하는 부분만 넣기 위해서 유효 성분이 아닌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3단계까지 거쳐야지만 여러분들의 집으로 배송되는 레이시맥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T세포의 사이토카인, 면역계의 지휘자라고 했었죠. 이 세포 연락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토카인을 생산해낸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시맥스는 면역계의 균형을 딱 맞추어주는 제품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댔는데 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그리고 이 티그린 구칠은 무엇이냐? 우리 몸에 이게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곳곳에서 염증들을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그 염증이 나왔을 때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티그린 구칠을 메가로 복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정말로 줄어들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이 티그린 구칠이 항산화 대장이거든. 항산화의 끝판왕이고 이 뉴스킨의 이제 핵심 블렌드 기술인 에이지락이 발생하게 된 그 접안에 깔려 있는 제품이 바로 이 티그린 97입니다. 이 티그린 97은 폴리페놀 농축 과정을 통해서 녹차 8잔의 카테킨을 딱 캡슐 1개로 줄여내요. 근데 우리가 티그린 97이 아침에 캡슐 2개, 저녁에 캡슐 2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캡슐 하나에 녹차 8잔의 카테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개를 먹잖아요. 녹차 16, 8, 26, 16잔의 카테킨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카페인은 0.5% 미만으로 아주 낮추었기 때문에 수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뭐 임신을 했었거나 내가 뭐 카페인에 예민하다들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이게 항산화 기능을 담당하는 폴리페놀만 순수하게 97% 유효화시킨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이 폴리페놀 97%의 역할이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우리가 뭐 항산화 하면 기억을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비타민 C와 비타민 E잖아요. 근데 비타민 C의 100배고 비타민 E의 25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폴리페놀 97%예요.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제로 미국 암센터와 한국 원자력 발전병원 그리고 부산에서는 동아대 병원에서도 이 암 환자에게 티그린 구치를 처방을 한 기록치가 있거든요. 암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왔었는데요. 물론 우리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런데 항암제와 복합 투여를 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져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비타민 E구, 비타민 C입니다. 그런데 티그린이 초록색
막대기예요. 항산화 능력이 아주 탁월하죠. 그리고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 항암제만 투여를 했을 때가 빨간 그래프고요. 티그린과 항암제를 같이 복합 투여했을 때 밑으로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것이 바로 티그린, 그 복합, 티그린과 항암제 복합 투여 결과입니다. 아주 그래프가 아주 밑으로 낙하산처럼 뚝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폐암 처방받고 수술하고 하셨을 때 병원에서 이티그린을 정말 과자처럼 드셨고 G3와 함께 정말 예후가 좋아서 병원에서 같은 암 환자들에게 이렇게 소개가 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종양이 조금 있다, 뭐 자궁에 뭐가 있다, 유방에 뭐가 있다, 뭐 3cm다 이렇게 했을 때 2주만, 3주만 메가로 복용을 하게 되면은 1cm 정도는 쭉쭉쭉 줄어드는 것이 티그린 97의 이게 놀라운 임상이라는 건 이미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재료 자체가 원료 자체가 중국 가장 깨끗한 중국 후저우 지방의 최상품의 잎눈과 어린 잎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 바닥 공사를 라이프팩으로 했어요. 그리고 면역의 균형을 맞추어 주고요. 염증도 타겟타에서 싹싹싹 없애줬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먹고 살아가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늘 걱정이잖아요. 마지막 소개해드린 이 유스스펜 3를 통해서 세균이 내 몸에 침입을 할 수 없도록 철통 방어 시스템을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이 유스스펜 3는 이 파바넥스 과학기술력의 종착지, 끝판왕이라고 우리 조세정 박사님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이 아이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연구를 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사실이요. 보세요. 국내 최초로 NSF 스포츠 인증을 받았고요. 이것으로 이 제품의 안정성과 효과는 이미 끝났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NSF 다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라이프팩이 통과를 한 그 기관인데 미국 위생협회이고요.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이 똑같은지 우리는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이 당연히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검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표시 함량이처럼 실제로 넣지 않는 제품이 많다라는 걸 반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시된 대로 똑같이 들어가는 제품이고요. 플러스 무려 272개의 금지 약물 관련해서 모든 테스트를 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만들어지는지를 다 진행을 한 거예요. 이걸 통과를 했기 때문에 NSF 스포츠 인증 마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도 전부 다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유스스펜 3에는요, 우리 항암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는 비타민 D가요, 무려 1일 기준 5배, 500%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끝나거든요. 1일 영양 성분 기준치가 100%인데요. 유스스펜 3에는 비타민 D 단일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500%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건물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바깥에 안 나가는 사람 많으니까 이 비타민 D가 이 뭐 뼈와 관절 모든 곳에 다 역할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요. DNA 검사하는 오메가3 여러분 드시나요? 하루 4캡슐이면 오메가3까지 끝나버리는데요. RTG형 오메가3가 가장 순도가 높고 흡수가 잘 된다는 건 이제 이미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요. 가장 초소형, 칠레산 초소형 엔초비만을 100%로 담아내고 싶었기 때문에 DNA 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순도가 가장 중요하죠. 신선도. 어떻게 하면 가장 신선한 걸 유지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옮기는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이 회사는 바닷가 앞에 공장을 짓습니다. 바닷가 앞에 공장을 지어서 이 엔초비를 걷어가지고 바로 36시간 만에 추출을 합니다. 끝. 이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오메가3를 추출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것에 엄청난 R&D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만 들어도 너무나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유스스펜 3는 세균이 침입하지 못하게 완벽하게 철통 방어를 해드린다고 했죠. 13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그리고 9가지 식물 영양소에 눈 건강을 챙기기 위해 나노코큐텐까지 들어가는데요. 이 9가지 식물 영양소가 부원료이지만 사실 부원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밑에 보면 시트러스, 퍼플콘, 케르세틴, 토마토, 디리모네, 로즈마리, 링곤베리, 마리골드, 헤마토코스 추출물이 있는데 챗GPT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얘 성분 하나하나가 하는 역할이 그냥 항산화의 끝판왕이에요. 전 세계에서 장수국가 가장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의 대표 성분을 모아서 넣은 것이 바로 이 9가지 식물 영양소거든요. 이것들까지 알차게 채워뒀는데 여러분 하나 더 드립니다. 칼슘, 마그네슘까지 알차게 2대1 비율까지 딱 맞추어서 전해드려요. 그러니까 유스스펜3 하나만 딱 챙겨 드시면은요. 그냥 완벽한 세균 방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오메가3 들어가 있죠. 이거 뭐 비타민 다 들어가 있죠. 나노코큐텐까지 들어가 있죠. 근데 칼슘, 마그네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우리가 평범한 생활을 했을 때의 무너짐을 다 예방을 하고 건강까지 챙겨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단계별로 채워가는 법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것을 기억을 하셔서 나와 우리 식구 주변 사람들에게 맞춤으로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는 내내 라이프팩, 레이시맥스, 티그린, 유스스펜 다 먹고 싶네요. 그죠? 뭐가 문제죠?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소비자들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근데 파마닉스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먹어도 돼요? 이런 질문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이 진짜 너무 웃겨요. 피자, 곱창, 치킨, 햄버거, 맥주 다 먹을 때는 고민 안 하고, 이 좋은 거 한꺼번에 다 먹을 때 왜 고민하는지 난 그게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장 사장님. 정말 끝내주게 20분 안에 진짜 칼같이 모든 핵심을 다 전달해주신 우리 조원장 사장님 다시 한번 박수 제가 드리고요. 우리 전수정 사장님의 또 강의를 들어볼 건데, 그냥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건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런 너무 겁나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건강한데 돈도 있는데 오래 살아. 어때요? 너무 끝내주죠. 그 인생을 살 수 있게 우리 전수정 사장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이분은 그냥 해피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한번 또 우리가 모셔볼게요. 전수정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시니어 강의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건강한 시니어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 사진 어떠세요? 예, 딱 보면은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이거 제 다리거든요. 제가 아침에 러닝할 때 찍는 다리인데, 30대 때는, 여러 가지 대사질환도 많고, 또 병원도 다니고, 허리 디스크도 있고, 또 목 디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었었는데, 50대 중반이 된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파마닉스 덕분이라 생각하고요. 건강하게 시니어를 할 수 있는 제가 경험하고 또 제가 배운 것들을 함께 20분 동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니어 티가 난다. 요즘에는 피부 보고 알 수 없죠. 그죠? 예, 피부 보고 알 수가 없는데 티가 난다. 뭘로 알 수 있을까 딱 봤더니 요거 아닌가요? 그쵸?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재밌게 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예, 젊은 언니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노안이, 그러면 눈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나? 라고 봤더니요, 이 눈에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더라고요. 녹내장, 백내장, 많이 듣는 거예요. 당뇨, 망막병증, 노인성, 황반병성. 자, 조금씩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녹내장은 이 안구의 안압이 높아져서 신경이 망가지는 거고요. 백내장은 지금도 있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눈앞이 뿌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수정체 내에 단백질이 변성이 돼서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불편하시죠. 그리고 또 당뇨 망막병증은 고혈당 때문에 혈관 스파이크가 일어나니까 이 내피세포가 손상되어서 결국 망막 혈관이 손상되는 거. 당뇨병이 오면 눈이 망가진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조금 더 보고 싶은 건 노인성 황반병성이에요. 얘 이름은 노인성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생긴다는 거잖아요. 어떤 거냐면 황반변성은요. 우리가 이렇게 안구가 있을 때 홍채, 각막, 수정체 이런 거 들어봤죠. 근데 황반은 저 안쪽에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나머지는 필름이라 생각한다면 황반은 영삭인 거야. 필름도 중요하고 영상기도 중요하겠지만 영상기가 망가지면 아무리 우수한 필름이 있어도 우리가 틀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항변인데 이게 나이가 들면 얘가 변성이 되면서 어떻게 시력 저하를 넘어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멀쩡하게 보여야 할 빌딩이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근데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라고 봤더니 나이가 들면 우리 눈 안에 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반 이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면 눈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루테인이 체내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이나 영양제로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마리골드 꽃 추출물이에요. 마리골드 꽃이 무엇인가 본다면 이렇게 생긴 거야. 예, 흔하게 봤죠. 그러면 눈에 대한 거를 이야기할 때 마리골드꽃 추출물이에요. 그러면서 루테인, 지아잔틴을 이야기하는데 이 마리골드 꽃이 희귀한 곳에 있나요? 길거리에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들어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보다 도대체 어떻게 추출한 거지? 안정성은 있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 그러면 얘가 어떤 도움을 주냐면 이 황반의 중심 부에서는 지아잔틴이 이 밀도를 채워주고요. 루테인이 주변을 이렇게 채워줘서 건강한 눈을 도와주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리골드꽃 추출물에서 추출한 루테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요즘 GPT랑 친구하시죠? 예, GPT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눈에 좋은 거가 너무너무 얘기가 많아. 도대체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 그리고 잠깐만요. 올려야 되겠네. 아스타잔틴, 비타민C 이걸 먹어야 된대요. 아니 이걸 언제 다 챙겨 먹어? 그쵸? 그래서 고민을 했더니 떡하니 누가 나와요? 아이케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케어 안에 얘네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마리고드꽃 추출물에 있는 루테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아잔틴도 있고 오메가3는 없어요. 오메가3는 얘도 지용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데 이미 오메가3 제품들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있지만 나머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안에 우리가 눈에 좋은 거 먹고 있다고 했대. 뭐 블루베리를 먹어. 아니 베리를 먹어. 나는 자연식품을 먹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연식품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흡수율인데 과연 적당하게 내 눈에 좋은 것들을 흡수하고 있느냐. 또 이거는 지용성 비타민이잖아요. 그럼 몸 안에 쌓이는 건데 과연 내가 자연식품이라고 갖다가 먹는 것들이 나의 간이나 신장을 손상시키지 않고 먹어도 되는 것일까? 라는 것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고객들한테 말해요. 눈에 대한 영양제 각각에 먹으면 그 값이 상당한데 안전하게, 완전하게 눈에 효과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이케어 하나로 다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혹시 이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에 14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 MBM 그 도서에도 있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147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어떤 성분 하나가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을 받으면 모든 질병의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성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147가지의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몸의 99%의 뼈나 아니면은 이에 있고요. 1%는 혈중에 있는데 이 아이가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 칼슘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무릎이 아프거나 내가 어떤 관절에 무리가 있을 때만 칼슘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칼슘은 이렇게나 많은 일을 합니다. 1% 안에 있는 이 칼슘이요. 혈액 응고나 아니면 신경 전달 물질, 근육의 수축 이완, 세포 내 대사, 그다음에 심장 박동,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시니어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치매하고 풍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굳이 선택한다면 뭐가 두려우세요? 사실 치매가 더 두렵죠. 그런데 치매에 관련된 영양제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칼슘이요. 뭐를 해요? 예, 뇌 신경 전달 물질, 아세트콜린을 만드는데도 이 칼슘이 너무나 중요해요. 뇌의 기억, 뇌의 집중, 이런 거에도 이 칼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양제 하나만 딱 먹는다 그러면 시니어는 무조건 칼슘을 먹어야 돼요. 근데 칼슘을 먹으면 사람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무 소화가 안 돼요. 많이 먹으면 오히려 쌓여서 뭐 신장 결석이 되거나 여러 가지 안 좋다는데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그쵸? 그것은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흡수율 때문에 그래요. 흡수율. 탄산칼슘, 여러 가지 발음이, 칼슘들이 무엇이 문제냐면 흡수율이 25%에서 30%를 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럼 결국에 병원에서 주는 많은 칼슘들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칼슘들이 흡수되지 않고 떠돌아다니다가 대사를 못하면서 붙어버리면 쌓이게 되는 것이 오히려 심장을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심장이나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 붙어서 질환을 일으키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칼슘의 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소화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진짜 중요한데 우리는 아밀레킬레이드 공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미노킬레이드 공법이 뭐냐면요. 우리의 몸이 뭘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미네랄을 단백질로 싹 싸서 우리 몸에 쏙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킬레이드 본법으로 92% 이상의 흡수율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본포뮬러입니다. 본포뮬러는요, 포뮬러라는 거예요. 뼈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본 포뮬러 안에서 우리가 뭐 보통 생각하죠? 우유 많이 먹으면 되잖아. 나 우유 먹을래. 예, 우유를 많이 먹은 사람들 중에 사실 외국이 훨씬 더 많이 먹잖아요. 모든 음식에 우유를 베이스로 하니까. 근데 그 칼슘들을 드셨던 분들이 골다공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칼슘을 먹는다고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이 2대 1이 돼야지 흡수율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비타민 D가 있어야 흡수될 수 있습니다. 칼슘이 들어왔을 때 마그네슘이 하는 일은 차곡차곡 쌓이는 일을 해줘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얘를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구리는 어떤 일을 할까? 구리가 왜 들어가 있지? 보통 칼슘 먹을 때 구리 챙겨 먹나요? 안 챙겨 먹잖아요. 근데 구리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뼈가 건강하다는 것은 콜라겐이나 엘라스틴들이 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구리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서로 연결해줘. 콜라겐 먹을 돈 없어? 본포뮬러 하나로 다 돼. 이렇게 밀 수가 있는 거예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서로 연결해줘서 인대가 약한 분들한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요. 그럼 아연은 왜 들어가 있지? 아연은 다 따로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아연이 왜 들어가 있냐면요. 아연이 비타민 D와 함께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칼슘 하나 먹어. 나 칼슘 먹고 있어. 나 비타민 D 먹고 있어. 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뼈 하나를 위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있냐는 거예요. 이 제품이 뭐 하나에? 이게 칼슘 하나로 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3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먹고 있어. 비타민 D 먹고 있어. 보통 먹는 것은 식물성인데, 이 비타민 D3는 뭐냐면, 먹어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에 의해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이 동물성 비타민 D를 합성하고 흡수율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타민 D3인데 이게 본 포뮬러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D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다음번 여성을 위한 데일 카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요번에 시니어에 관련된 거를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결혼 생활의 위기. 다 뜨끔하시죠? 재정적 위기. 외로워, 외로워. 애들은, 죄송합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 젊은 분이 외로운 것과 이 갱년기가 외로운 건 완전 그 차원이 다릅니다. 예, 외로워. 그리고 장기적인 원한 관계, 이게 뭐냐면, 남편일 수도 있고, 어, 시어른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화병이 도대체 없어지질 않아. 이럴 때 뭐가 걸리는 줄 아세요? 관절염이라고 나와 있어, 이 책에.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 관절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보겠습니다. 이 관절이라는 게요.
진짜 속상한 게 나이가 든다, 무릎이 늙는다 이런 거 뭔지 아시죠? 예. 젊었을 땐 몰랐어요. 무릎에 주름이 뭐야? 그래서 웰스파 처음 나올 때 이 무릎 주름이 좋아지잖아요. 무릎 주름이 좋아지는 게 뭐야?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을 뵀더니 무릎 주름이 다 내려와 있더라고요. 결국이 뭐예요? 단백질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되신 분들 너무 많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쵸? 이러지 않으려면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자, 퇴행성 관절염은요, 너무너무 오래 써서 관절과 관절이 결국에 연골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니까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근데 카트리지 포뮬러를 먹으면 처음에 아파요. 왜 아픈지 아세요? 이 붙어있던 연골이 이렇게 뜯어지면서 이 안에 공간이 생기면서 연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처음에 카트리지 포뮬러를 먹을 때, 아파라고 하면, 연골이 생기기 시작했나 봐요. 라고 말하면 돼요. 먹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거보다는 있는 게 나은데, 연골이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있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요. 어,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이에요. 저희 남편이 결혼을 할 때 결혼 전에 건강검진을 하기를 정말 추천합니다. 결혼했는데 연세 세브란스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병이 인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남편이 운동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했던 사람이 어쩜 그렇게 많아? 그 중에 하나가 이 류마티스 관절염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해외에 저희가 여행을 가거나 없을 때 늘 전화 오는 그게 뭐냐면 이 카트리지 포뮬러예요. 이게 떨어지면 벌써 이렇게 뭐라지? 뻑뻑해진다? 그 다음에 이런 데가 조금 다른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얘는 염증이에요. 그래서 20, 30대도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이후에 발병이 돼서 이렇게 보통 무릎이나 이런 데가 아프고 그다음에 밤이 되면 더 심해져가지고 어르신들이 이거 막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아파서 하는 소리거든요. 웨스파 한 번이라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젊은 친구들도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이 뭐죠? 미친 거죠.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일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의 시기를 보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공격할 수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을 아예 불러일으키는 음식들을 너무나 많이 먹잖아요. 이거는 막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막 살이 빠지고, 틀어지고, 이런 증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카트리지 포뮬러가 20분 안에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카트리지 포뮬러가 어떤 도움이 되냐? 이거 저희 집에 있는 거 제가 찍었거든요. 여기에서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엄청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본포뮬러 아이케어를 제가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본포뮬러를 얘기했어요. 거기 핵심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카트리지 포뮬러는 뭐지? 우리가 나 글루코사민 먹고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글루코사민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글루코사민이 이 연골을 재생하는 데까지 합성이 돼야 되는데 이 N아세틸 글루코사민은 이미 변형된 연골 세포의 구성 성분을 그냥 넣어준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연골에다 꽂아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을 생성해서 대사를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에 전구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뼈주사 맞을 때 엄마들이 뼈주사 맞는다고 할 때 히알루론 주사를 맞거든요. 근데 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대박이죠. 그래서 카트리지 포뮬러를 먹으면 어때요? 피부가 좋아져요. 예뻐져요. 예. 그리고 나이가 든다는 거는 뭔지 아세요? 수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건 몸 안에 수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카트리지 포뮬러를 먹으면 뽀송뽀송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하나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보스웰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이 보스웰리아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동의보감에 있던 유황이라는 거거든요. 유황은요, 동의보감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새살을 돋게 해준다. 어, 얘가 왜 새살을 돋게 해주냐면요. 우선 어혈을 다스려줘요. 어혈. 와, 대박이죠. 관절에 혈액을 공급해줘서 어혈을
다스려주고, 그 다음에 염증에 진짜 많은 역할을 하는 게 이 보스웰리아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해주고, 연골을 유지해주고, 또 연골의 탄력성과 이 완충 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보스웰리아인데 이것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끝나요. 이거 하나면 끝나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언제 폭삭 늙을까요? 언제 폭삭 늙을까요? 제가 지금 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김정희 사장님이 보이는데요. 정희 사장님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엔돌핀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한 3년은 어려질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언제 폭삭 늙을까요? 아프면 늙어요. 이게 정말 다른 게 뭐냐면 젊은 사람은 아프면 헬스칸이 예뻐져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은 아프면 폭삭 늙어요. 갈바리 열심히 했는데 아프면 갑자기 폭삭 늙어서 주름이 막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코로나로 경계성 치매가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 치매가 오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제가 같이 있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아프지만 않으시면 돼요. 어르신들은 갑자기 아프면 치매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라고 했는데, 한 2달 정도 있다가, 예, 심각하게 코로나가 걸리셨고, 몸무게가 10여 킬로가 빠지시면서, 경계성 치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조희정 사장님이 티그린을 얘기하셨는데요. 이 시니어의 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티그린 97은 딴 거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항산화 제품이에요. 항산화 제품. 근데 이 안에서 여기 보면은 체내 항산화는 업시키고 체지방은 다운시킨다는 것 안에 시니어는요, 몸 안에 염증 수치가 엄청나게 많이 생성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스로가 클린이 안 되는 게 바로 늙는다는 거예요. 아세요? 늙는다는 게 어떤 거지? 삭신이 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몸 안에 염증이 없어져야 되고, 몸 안에 염증이 없으려면 체지방이 다운돼야 돼. 근데 다이어트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밥 안 먹으면 헛헛해요. 근데 티그린이 체지방 세포를, 특히 뱃살 세포를 끊어줘요. 그래서 이 티그린이 체지방에도 너무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한테 다이어트에 진짜 도움이 됩니다. 티그린 한 캡슐이 우리 아까 녹차 8잔. 근데 보통 포도주스, 적포도주 이거 너무너무 좋다고 하잖아요. 술 먹다가 취해요. 포도주스 먹다가 혈당 올라가요. 티그린 하나에 이거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녹차를 한꺼번에 재배하는 게 아니라 자연잎을 하나하나 딴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래서 이 따는 거 안 되면 티그린이 품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미리 사재기해 놓으세요. 자, 나이가 들면 우리가 뭐가 있어요? 갱년기가 오죠. 갱년기가 오면 어때? 홍조가 있어요. 티그린 2알만으로 홍조가 없어진다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스탠포드 의대에서 임상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뭐라 그러지? 이 정맥류가 없어지고요. 피부가 매끄러져서 특히 여드름에도 좋지만 얼굴에 여러 가지 뭐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그런 거친 것들이 아주 매끄러지는 그런 효과가 티그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항암 효과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정말 슬픈 일인데요. 저희 엄마가 사고로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수술을 하러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자궁하고 난소를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엄마가 왜 자궁하고 난소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드러내냐고 물어봤더니, 암이 걸릴 수 있으니까, 아기 가질 거 아니니까, 필요 없으니까 떼어낸다고 말했어요. 정말 얼굴이 제가 새빨개지고 완전히 화가 났는데 내일 우리 엄마를 수술할 의사기 때문에 제가 엄마한테 막 레이저를 쐈지만 이미 엄마가 다 결정을 한 부분이라서 이걸 엎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암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궁하고 난소를 띄웠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뼈가 무너져요. 정말 무식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칼슘하고 관련된 의사한테, 골다공증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난소는 있으시죠? 이러더라고요. 난소까지 없다니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의사 말을 들어야 되는 거냐라는 거는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저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허리 때문에 고생을 하시거든요. 암, 티그린으로 해결하세요. 티그린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궁암, 이게 1999년도에 KBS에 방영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자궁 경부암을 시술 없이 이 티그린만으로도 경부암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런 방송이 나갔었거든요. 이 티그린 하나가 얼마나 이 시니어 노년기에 도움이 되는 식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들 엄청나게 많이 먹잖아요. 그걸 먹었을 때 내 몸 안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데미지가 있을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정성을 제일 먼저, 6X 공정의 안정성, 이거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린 노인네잖아. 만약에 노인분이라면 흡수가 잘 되는 거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너무너무 중요해. 어떤 공법으로 나한테 흡수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 들면 꾸준하게 먹어야 돼. 오래 살고 싶어? 아니잖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잖아. 그러면 식사로 채울 수 없는 영양분을 파마넥스의 안정성과 파마넥스 흡수율로 충분하게 채울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